안녕하십니까. 2025년 2월 2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변론으로서는 마지막이었죠. 그리고 앞으로 25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최후 진술을 듣는다고 하는데, 자, 다른 거 다 제외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메모, 원본 그동안에 구겨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근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. 더 팩트라는 매체가 헌법재판소 그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메모의 변천 과정의 첫 번째 거, 그걸 한번 보시면, 제가 썸네일을 올려놨죠. 보시면 정말 이게 메모가 맞나? 무슨 부적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처음에 이 메모의 원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,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다가 막 적었습니다.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거든요. 그러면서 그 메모지를 버렸다, 구겨서 버렸다,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. 그러다가 JTBC 인터뷰에서 메모 원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채널A 인터뷰에서는 그 원본을 공터에서 적은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적었다. 근데 그 중간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11시 6분에 12월 3일 밤 11시 6분에 사무실에 있었다. 그렇기 때문에 공터에서 적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, 이렇게 됐었죠. 그러니까 말을 또 바꿔서 사무실에서 적었다. 그래서 어제도 나와서, 아까 제가 최초에는 작성 경위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, 어제는 그게 아니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거는 공터에 있었던 10시 58분 두 번째 통화이고, 그 이후에 실제로 받아 적은 거는 11시 6분 세 번째 통화, 사무실. 그런데 이 두 차례 두 번째, 세 번째 통화를 한꺼번에 한 것처럼 혼동이 있었다, 이렇게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바로 그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10시 58분 이렇게 얘기했는데, 10시 58분에 국정원 본청 현관을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. 그럼 10시 58분에 공터에 있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. 물론 시간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, 공터에서 그 본청까지 차 타면 한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시간은 좀 헷갈릴 수 있지만, 이게 처음에 헷갈려서 그냥 막 시간을 얘기했던 거하고 달리 지금 어저께는 이미 여러 차례 본인의 메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 지적되고 난 뒤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들을 다 체크한 뒤에 얘기를 했을 텐데 거기서도 틀렸다.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정말 맞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, 이런 거고요. 자,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, 원본 얘기입니다. 원본. 헌재에 뜬 그 원본, 그거 이제 버렸다고 했던 그거를 왜 그동안 계속 버렸다고 주장을 하다가 뒤늦게 원본을 헌재에 제출했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문제고. 자,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그건 메모가 맞습니까? 이게 메모입니까? 아니면 끄적끄적도 아닙니다.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,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써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예를 들어서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. 제가 만약에 왼손으로 뭔가 메모를 그럴 이유도 없고, 왜 메모를 자기가 익숙한 글씨 그 손으로 안 받아 적고 다른 손으로 받아 적느냐?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 하는 부분, 이것도 포인트가 하나 될 수 있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어디 가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러느냐 하는 거. 그 다음에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받아 적더라도
지금 사진에 올라 있는 메모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처음에 자기가 얘기했듯이 그냥 공터에서 이제 어두컴컴한 데서 여인형 전화를 받고 거기서 자기가 원래 뭐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막 써내려갔다 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르겠다. 이 부적 같은 메모가. 전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.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정정했거든요. 사무실에 와서 저렇게 받아 적었다? 저건 받아 적은 게 아니죠. 저거는 뭐 한 2살짜리 정도가 이렇게 뭐 어디 낙서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걸 메모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. 메모라고. 믿어지십니까? 더군다나 사무실에서, 공터에서 막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. 그리고 그 말 자체도 다 바뀌었고.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메모를 가지고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보좌관을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. 왜? 그 보좌관은 저 메모를 과연 메모라고 생각하는지, 저거를 어떻게, 저건 암호도 아닙니다. 무슨 아랍어도 저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. 저걸 가지고 어떻게 2차 메모, 3차 메모라는 걸 만들었을까? 불가능이죠. 불가능입니다. 누가 봐도. 이걸 지금 가능하다고 홍장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보좌관한테 물어봐야죠. 이 부적 같은 걸 어떻게 해독해서 저렇게 정서를 했느냐. 그거는 결국 홍장원이 불러준 대로 한 것 아니냐. 그럼 홍장원은 정말 여인형한테 명단을 전달받은 건 맞냐? 전달받아서 했다는 메모가 저 모양인데 그런 의문이 생기죠. 이거는 그냥 뭐 누굴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. 그 메모 사진을 보는 순간 이건 메모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받아 적었길래 저런 게 나오느냐. 불가능이다. 거기다가 왜 또 수시로 이 메모 원본에 대해서 버렸다고 했다가 뒤늦게 나타나고 어디에서 적었다고 그랬다가 딴 데서 적었다고 하고 말이 바뀌느냐.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공작, 정치인 체포 이게 사실상 별로 없었는데, 위치 추적 얘기만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만든 거라고 한 거 아니냐 하고 어저께도 뭐 엄청난 이제 공세를 폈는데, 저는 그 첫 번째 메모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재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. 우선 메모가 맞냐부터, 왜 그에 대한 해명이 계속 달라졌느냐부터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물론 뭐 다 지금 뭐 사실상 변론이 끝났다고 하지만 적어도 그 이제 최후 진술이 남았으니까 최후 진술에서라도 과연 이게 메모냐? 그리고 이 메모, 이 부적 같은 걸 가지고 정서를 이렇게 했다는데 2차 메모, 3차 메모, 4차 이렇게 했다는데 정말 맞냐 이게? 거기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저는 메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리 막 적었다 그래도. 근데 사무실에서는 막 적지 않거든요. 또 사무실에 들어 공터라면 모르지만, 근데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럼 사무실에서 적었다는 얘기인데, 사무실에서 저렇게 적을 수 있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죠. 이게 조롱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입니다. 저렇게 메모로 저걸 저렇게 해놓고 본인이 썼는지도 모르지만, 저건 뭐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던데요. 보니까 그냥 이렇게 찍 뭐 이런 해놓은 건데, 그래 놓고서 저게 1차 메모라고 주장을 하니까 황당해질 수밖에 없다. 저도 뭐 모르죠. 그러나 본인이 1차 메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검증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생각이 든다. 고맙습니다.